안녕하세요. 고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을지 말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속이 좀 쓰리거나 불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결심한 대로 생각하는 것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몇 가지 고민거리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름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현재 HLB 주가는 이동평균선, 되돌림 등등 기술적 분석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이슈들 이 정도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이야기 전에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릴 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또 몰라서 그러는 건지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선 현재 중요한 현안이 리보세라니까 카넬리주맙의 간암 1차 병용 요법에 대한 FDA의 허가겠죠.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리보세라니까 카넬리주맙이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아서 세금 혜택과 독점권 10년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FDA 승인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진행해서 보다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자, 실제로 리보세라니까 카넬리주맙이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은 거는 일단 참이고요. 자, 대신 유럽에서 받았죠. 자, 유럽에서 받았기 때문에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자, 따라서 여기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패스트트랙 이 제도를 통해서 승인을 빨리 받는다 이 말은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각국마다 희귀 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패스트트랙 이 부분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 희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과 독점권, 유럽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리고 임상 실험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 조언 같은 거 해주고 그리고 수수료 같은 거 면제시켜주는 그 정도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패스트트랙과 같이 허가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되는 거하고는 관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스트 트랙과 같은 그런 제도가 어떻게 있는지 간단하게 또 여기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FDA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가속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심사 제도, 패스트 트랙, 혁신적 치료법 해가지고 총 4가지 정도의 일반 심사 기준보다 조금 신속하게 빨리 허가를 내주는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 혁신적 치료법이고요. 자, 패스트 트랙이 가장 먼저 법제화되었었습니다. 자, 심각한 질환 치료하고 충족되지 않은 의학적 필요를 충족하는 약물 개발에 용이하게 하고 검토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에이즈라든지 알츠하이머, 신부전암, 간질, 우울증, 당뇨병 같은 경우도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괜찮다면은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현재 의약품이 없거나 정말 새로운 치료 방법이라 신속하게 도입이 필요한 그런 약물들도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은 IND, 임상 시험 계획이죠. 임상 시험 계획 단계부터 FDA와 협의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자, 따라서 지금 리보세라니까 카넬리주맙 같은 경우는 이미 IND 단계를 지나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 혁신적 치료법 같은 경우도 기존의 치료제는 있지만 기존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개선된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약물들에 대한 심사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건데요. 혁신적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보통 IND 시점부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신청하는 게 보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혁신적 치료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혜택의 범위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패스트 트랙과 혁신적 치료법이 임상 1상 할 때부터 이제 신청이 가능하다면 가속 승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값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거와 같은 경우는 그 결과에 대한 조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상 시험 후 이제 가속 승인으로 허가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패스트 트랙과 혁신적 치료보고 같은 경우는 자, 일상을 자, 진행할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한 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우선 심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인 이제 심사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자, 걸리는데 중대한 질환이라든지 치료에서 기존 치료보다 이제 유효성이라든지 안정성이 확실히 입증된 이제 의약품을 대상으로 이 10개월 정도 되는 심사 기간을 이제 6개월 이내로 좀 줄여달라, 줄이는 그런 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보통은 이제 우선 심사 대상으로 많이 동시에 이제 NDA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할 때 같이 하는데 이제 FDA가 이거를 받아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인 절차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유럽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FDA와 관계도 없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라고 결론이 나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른 영상을 보시더라도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자, 여러분들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좀 판단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따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 FDA, EMA가 있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이거는 미국이고요. 이거는 자, 유럽이죠. 자, 보통 우리가 신약 개발을 하고 출시가 되는 것을 좀 본다면 FDA에서 먼저 승인이 이루어지고 보통 그 다음에 EMA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FDA가 자, EMA보다도 심사 기간이 조금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승인 신청을 했을 때는 FDA가 먼저 승인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자, FDA는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죠. 자, EMA도 당연히 있지만 FDA보다 조금 더 요건이 자, 까다롭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자, HLB에서 작성한 IR입니다. IR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치는 HLB에서 제시를 한 거였고요. 글로벌 간암 환자 수를 보면은 여기서 물론 조금씩 변화를 하겠지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 게 이 자료에 근거한다면 이제 유럽이죠. 그다음 일본, 미국 이렇게 되겠고요. 한국도 굉장히 많은 환자가 있고요.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우리는 항상 FDA 관련해가지고 FDA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환자는 유럽이 지금 더 많죠. 미국보다는. 그리고 신약을 판매하고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허가 기관이 있죠. 허가 기관에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FDA고요. 유럽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MA죠. 자, 우리가 FDA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FDA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간소한 절차로 여러 나라에 간편하게 승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FDA 시장을 먼저 두들기는 사례가 많은 거고요. 상대적으로 유럽은 좀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고요. 물론 제가 뒤에서 한 번에 간단하게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경쟁사 대한 부분인데요. 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전체 생존 기간이 23.8개월로 가장 이제 길게 나왔고요. 자, 브리스톨 마이어스킵의 옵디보 여보이 병용 요법 같은 경우는 차이가 정말 근소한 차이죠. 23.7개월로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HAB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 뭐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 내용이고요. 조금 전에 경쟁사로 소개했던 옵디보 여보이에 관련된 간세포암 1차에 관련된 이 항암요법이 자 여기는 FDA가 아니라 유럽 의약품청 EMA죠. EMA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22일 날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자, 이 신청이 가져오게 될 이 나비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께 그동안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유럽에서 옵디보 여보이 같은 경우는 임상 3상 결과를
마치고 이제 신청에 들어간 겁니다. 승인 신청을 들어간 거고요. 자, EMA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EMA에서 이제 초기 단계 자료를 검토하는데 자, 30일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120일 그리고 추가까지 보완 절차까지 한다면 180일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약물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물사용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권고하고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기까지는 이제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럽 전 지역에서 면역 항연제 요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까도 잠깐 보셨듯이 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기억나시죠? 자, 유럽 시장이 더 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HLB는 어떤 상황인지 잠깐 보시면 자, 8월 1일 날 이제 기사입니다. 자, 이때 자, 희귀 의약품 지정을 자, 받았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기뻐했는데요. 자, 여기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게 된다면 자, 임상 시험에 대한 조언 그리고 허가 수수료 감면 그리고 허가 시 10년간 독점권을 인정해주는 이런 혜택을 혜택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희귀 의약품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아직 임상 시험에 대해서 진행이 필요하고 또 이런 혜택은 자, 허가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허가라는 부분이 남아 있다. 자, 허가를 위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에스모에서 유럽 시장을 위해서 자, 유럽 파트너사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제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자, 아직 파트너사가 자, 확실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듯이 자, 옵디보 여보이에 대한 이 유럽 시장 진출 자, 이 부분이 훨씬 더 뒤처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FDA 같은 경우는 자, HAB 자회사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지금 먼저 접수를 하고 아무래도 결과가 나온다면 더 먼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EMA 자, 여기가 더 까다롭고 자, 기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FDA보다는 FDA는 아까도 보셨듯이 자, 여러 가지 신속 뭐 패스트트랙 뭐 혁신적 의약품 뭐 등등 이게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옵디보와 여보이 이 약물은 이미 예전에 자, FDA 승인을 각각 받은 약물이죠. 따라서 옵디보 여보이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옵디보 여보이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자, 제도가 있죠. 아직 FDA 심사 신청을 안 했지만 자, 우선 심사 신청을 한다면 이미 각각의 약물이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자,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보다 빠른 승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은 자, 리보세라닉과 카넬리주마비 자, 만약에 클래스 2로 간다고 했을 때 큰 차이가 안 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는 예전에 뭐 키트루다 뭐 이런 뭐 약물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클래스 자, 2로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 안에 뭐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자, 이 부분을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자, 우선 심사로 진행이 됐던 약물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클래스 자, 1로 100%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클래스 2로 가도 이렇게 빨리 승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자, 우려가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자,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나온 기사만 하더라도 벌써 자, 옵디보 여보이 유럽 자, EMA 자, 승인 신청을 벌써 했고요. 아까 보셨듯이 자, 유럽 시장이 더 컸죠. 미국 시장보다. 지금 HLB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닉과 카넬리주마비 자, 50%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 유럽 시장에서의 자, 점유율을 자, 먼저 뺏기게 된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은 자, 기대감을 자, 가라앉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자, 현재 주가를 자, 보더라도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 이유 중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클래스 1과 클래스 2라는 자, 이런 심사 등급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 따라서 현재 상태는 자, 이게 심리도인데 지금 거래량뿐만 아니라 주가도 그렇고 신용 잔고도 지금 바닥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자, 투심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시겠지만 접수하기 전부터 자, 급등한다. 접수만 되면 급등한다. 날아간다. 자, 그런 영상들 많이 보시고 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자, FDA 승인 무조건 100% 난다. 자, 물론 저도 99.9%는 승인이 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자, 무한정 무턱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영상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접수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한다는 이 부분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었죠. 최근 국내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요 며칠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자, 그러한 분위기, 물론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자, 이 HLB가 주는 이런 기대감, 이 확신적인 부분이 자,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부터 이 9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9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추가하실 분들은 비중을 추가하시거나 신규 매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이 9만 원대 이하에서는 새로 담아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거에 대한 제가 근거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이었는데요. 자, 여기 골드만삭스를 보시더라도 자, 9만 원을 기점으로 9만 원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자, 매수를 진행을 했고 자, 9만 원을 초과했을 부분에서는 자,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만 원 이하에서는 자,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자, 이 부분은 거래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자, 메릴리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9만 원 이하에서는 자, 매수를 진행하고 물론 큰 의미가 있는 거래량은 아니지만 9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통해서 이제 수급을 이제 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자, 그런 주요 창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 9만 원 가격대가 자, 바닥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요 창구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 9만 원 이하에서는 자, 비중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뉴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수급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관점 변경을 진행을 했고요. 제 관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문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자리, 비중 추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비중을 축소할 시기라든지 가격대,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비중 축소 시기는 지난 관점보다는 더 빨라졌습니다. 지금 대응하는 시기라든지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구간에 계신 분들과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대별로 제가 구분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FDA 접수를 20일 날 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난 10월 20일 정도에 심사 등급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30일을 꽉 채워서 통보가 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전에 이번 주라든지 또는 다음 주라도 이 부분 통보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통보에 따라서 주가가 아마 극과 극으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오르기만 한다 이러면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때나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클래스 1과 클래스 2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극과 극으로 갈릴 예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이 필요하고요. 심사 등급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비중을 조절해서 리스크를 감소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막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 목표가도 수정이 되었고요. 당연히 1차, 2차 목표가 당연히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영상 길이 관계상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와 2차, 이거는 최종이고요. 1차 목표가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비중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1차적으로 비중을 축소할 시기는 반드시 이전에 한번 비중을 축소할 거고요. 비중은 어디까지 축소를 하고 있느냐? 물론 이 부분은 10월달 들어가서 조절을 좀 할 거고요. 아무튼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FDA 승인과 관련해가지고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입니다. 점유율. 얼마나 판매가 될지 시장 점유율이 높으려면 당연히 약효가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또 얼마나 마케팅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학회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전달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HAB 자체 이슈 계열사 이슈 물론 중요하지만 경쟁사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들 제가 일부 공개 영상으로 제가 올려놨고요. 이 일부 공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종 목표가 그리고 1, 2차 목표가 그리고 비중을 축소하는 범위라든지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부 공개 영상을 보시는 방법은 일부 공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여기 HLB 최종 목표가 그다음에 1, 2차 목표가 수정 그리고 비중 축소라고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간절하게 제 관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그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을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부 공개로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보시면 여기 일부 공개라고 되어 있죠. 이 일부 공개 영상은 링크가 있으신 분들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전화번호에 H 또는 한글도 상관없습니다. H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만 신청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최종 목표가 수정된 최종 목표가 그 다음에 1, 2차 목표가 그리고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시점과 비중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셔서 참고를 하셔서 이제 곧 있을 HLB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막연하게 현재 주가 움직임이 왜 이러지? 이렇게 의문만 갖고 계실 시기는 이제는 아니고요. 이제는 대응을 곧 해야 될 시기라는 그러한 시기에 있다라는 것 분명히 여러분들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H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HLB가 계속해서 큰 변동성 없이 횡보하는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단타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타 관련된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이 링크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기 대응 그러니까 단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일요일 오후 4시 36분 이렇게 예약이라고 문자 쓰셔서 저한테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월요일 아침 8시 14분에 그러니까 장 시작 한참 전에 무료 이벤트 급등주 추천입니다. 이렇게 블루엠텍을 추천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 가격으로 전일 종가였던 19,000원 이하 그리고 매도 가격으로 10% 이상인 29,000원 이상 매도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8,430원 이탈 시 손절이라고 손절가 그리고 왜 이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지 추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문자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가격을 말씀을 해드렸고 애매하게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9,000원 이하라고 가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날 블루엠텍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저는 지금 오늘 장전에 추천해 드린 블루엠텍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예상대로 매우 만족스럽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현재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21,600원 이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와 저가가 18,67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19,000원에 매수 대기를 덜어놓으신 분들은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가가 22,200원이었고요. 오늘 상한가가 24,750원이었고 상한가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14%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19,000원에 저를 믿고 또 제 문자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100% 누구나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요. 10% 이상 매도를 걸어놓으신 분들은 이미 다
10%에서 매도가 되셨을 겁니다. 물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셨다가 자,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 하셨던 분들까지도 자, 이렇게 길게 횡보를 통해서 매도 자리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모두 수익을 실현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과 1시간 반이 안 돼서 10% 이상 수익이 나셨고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로 당일 10% 이상 가격인 29,000원 이상에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10% 이상 수익이 났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 그러니까 당장 내일 아침부터 장 시작 전에 그날 단타가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7977-5498번으로 이분처럼 예약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분처럼 그 다음날 문자 받아보신 후에 오늘처럼 실제로 수익이 나신다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겠죠? 그런 기분 좋아지신 상태 그대로 제 영상에 다시 한 번만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고 또 제가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린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지 신용을 사용하셔서 매수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꼭 지켜주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큰 무리 없이 매일 일당 벌이를 한다든지 용돈 벌이 한다는 정도, 이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나 신용을 쓰셔서 무리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당 벌이라든지 용돈 벌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